결국 샬롯이 체리를 좋아한다. 이 부분은 일치하죠. 그런데 만약에 영어로 바꿔요. 예를 들어 Charlotte fancies cherry 라고 했을 때 순서를 막 바꿔요. 예를 들어 Cherry fancied Charlotte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자, 한 번 더 바꿔볼까요? Fancies cherry Charlotte. fancy라는 말은 like의 뜻으로 좋아한다. 여러분 fancy점 알죠? 안녕하세요, 샬롯쌤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부터 필기를 할 준비를 하고 들었으면 하는데요. 바로 영어 문법의 체계와 형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영어는 한국어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문장 보세요. 샬롯은 체리를 좋아해. 이 문장이 있어요. 샬롯은 체리를 좋아한다. 그러면은 샬롯은 좋아한다, 체리를 샬롯은 좋아한다. 뭐 좋아한다, 샬롯은 체리를 좋아한다, 체리를 샬롯은 이렇게 왔다 갔다 변화를 결국 샬롯이 체리를 좋아한다. 이 부분은 일치하죠. 그런데 만약에 영어로 바꿔요. 예를 들어 Charlotte fancies cherry 라고 했을 때 순서를 막 바꿔요. 예를 들어 Cherry fancied Charlotte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자, 한 번 더 바꿔볼까요? Fancies Cherry Charlotte. fancy라는 말은 like의 뜻으로 좋아한다. 여러분 fancy점 알죠? 시켜도 그것처럼 fancy는 좋아한다라는 동사로 쓰이는 영국식 영어 좋아하다입니다. 자, 근데 fancies Cherry Charlotte 이래버리면 아예 말이 안 돼요. 자, 왜냐면 영어는 순서가 생명이기 때문이죠. 자, 아까 한국말 다시 볼까요? 샬롯은 체리를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샬롯 체리 좋아. 샬롯 체리를 좋아해. 뭐 이거? 샬롯은 체리 좋아해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우선 한국어에는 조사라는 게 있어요. 단어의 뒤에 붙어서 그 뜻을 결정해 준 거죠. 문법적인 어떤 관계와 역할을 보여주는 건데요. 주어에 붙으면 은는이가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목적어에 붙으면 을을, 그 다음에 동사에 붙으면 하다, 한다, 이다, 있다 이런 것들이 붙어서 그 뜻을 말해주고 심지어 조사가 없어도 이해 가능해요. 그냥 뭐 예를 들어 Charlotte 좋아 체리 이를 부르면 샬롯은 체리를 좋아한다 그런 뜻일 테니까. 그리고 또한 한국어는 정황어잖아요. 뉘앙스를 파악해서 그 느낌을 파악하는 거죠. 주어진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의미 파악이 가능한 걸 바로 정황어라고 하는 건데 문장 요소를 생략해도 눈치껏 알아듣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야 자냐? 라고 했을 경우에 선생님이 화가 났구나, 이제 일어나야겠구나 그런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한국어에서는 선생님은 배고파요, 나는 배고파, 너 졸려, 졸리다, 배 아파 이럴 때 넌 뭐 했니? 주말에 뭐 했어? 이럴 때 그냥 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해도 알아듣는다는 거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 우리 5형식 공부할 때도 꼭 S가 다 이렇게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 애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공부 말할 때도 계속 뭐 I'm hungry, I'm tired, 그냥 hungry, tired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있긴 있는데 그건 이제 구어체에서 편안하게 얘기할 때고 그럼 안 돼요. 꼭 써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해도 그냥 뭐 예를 들어 저는 배고파요, 저는 피곤해요, 너는 졸리니 이런 식으로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저는 문정동에 살아요, 저는 잠실에 살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는 문법적인 관계와 역할을 나타내주는 조사가 없고 또한 순서가 무조건 생명이다. 단어의 나열과 순서에 따라서 그 문법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한 단어가 예를 들면 아까 말했지만 뭐 fancy 그 말이 동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게 주어 무조건 Charlotte fancies cherry 이런 식으로 맨 앞에 나오는 게 명사, 그 다음이 동사, 그 다음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가 온다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영어는 논리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 순서, 뒤, 앞, 뒤, 이런 전개, 이런 게 중요하고 문장 구성 요소를 마음대로 생략하지는 않아요. 랩이나 무슨 음악에서 시적 허용을 할 때, 이때 빼고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거에서 뭐 fancy, cherry, Charlotte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에 문장이 와버리니까 뭐지? fancy? 주어인가? 그러면은 fancy?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해버릴 수 있으니까 이상하게 해석이 되고, 그러면 문장에 있어서는 하나의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게 되는 거죠. 문장조차 성립하지 않게 돼버린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영어 단어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fancy 할 때 예를 들면 oh, is it fancy? I look fancy today. 이래 버리면 형용사도 되고, fancy장? 그런 거 있죠. 명사도 되고, 좋아하는 것. 그리고 I fancy you 하면 너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fancy라는 말 자체가 또 사랑하다, 좋아하다는 동사도 되고, 또 명사도 되고, 그리고 뭐 study 같은 거 있잖아요. 명사도 되고, 그리고 동사도 된다는 거. 그런 점들을 참고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which, 예를 들어 Charlotte, cherry, Charlotte, fancy, cherry 이러면 순서로 쓰이기 무조건 동사다.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영어는 순서가 생명이라는 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볼 텐데요. 영어에 있어서 5개의 순서가 중요한데 그거 알고 계시죠? 가장 먼저 영어의 바로 5형식이 중요한 거죠. 자, 5형식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계속 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능, 뭐 토익, 탭스 할 거 없이 여러 시험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 것이고, 그 5개의 순서가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고요. 그럼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